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앞서 일부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시간에는 어, 앞서 우리 인성이 우리 모두에게 갖춰진 것이라는 것을 공부했죠. 그죠?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그러면 우리 인류가 우리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유산 속에도 바로 이 인성이 있는 것인지 그 얘기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이 조상들이 앞서 우리 유인원에서 벗어난 것은 유인원 시대가 있었죠. 진화의 과정에서 저희 인간종 앞에 유인원이 있었는데요. 이 유인원에서 벗어난 것은 뭐 하면서부터 벗어났냐면 바로 집단 사냥을 하면서부터 벗어났어요. 집단 사냥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집단 사냥을 한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서로 동료애를 가지지 않고 서로 상호 의존하지 않으면 집단 사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집단 사냥을 하려면 협력하지 않으면 집단 사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집단 사냥을 하고 이것을 골고루 나누고 이러한 도덕성까지 이러한 모든 것이 갖춰지는 근본은 바로 집단 사냥에서 시작합니다. 지금 세계 도처에 이 집단 사냥의 흔적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죠. 그죠? 이러한 집단 사냥이 바로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물려준 유산입니다.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까요? 자, 이 그림은요, 우리가 지금까지는 인류의 조상이 약 320만 년 전에 루시라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자, 그거보다 60만 년이나 빠른 380만 년 전에 초기 인류 화석이 완벽하게 발견됐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아남멘시스라고 부르는데요. 이것이 2016년 발견됐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는 화석이 발견돼서 우리가 380만 년 전이라고 하는데요. 저는 사실은 화석이 발견할 수 없는 그러한 우리 조상들은 이거보다도 더 오래전에 4, 500만 년 전에도 생존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오래전부터, 그죠?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이 인류의 역사라는 것은 불과 여러분들 그 이집트의 피라미드, 이런 거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뭐, 유크라테스 강변에서 이런 얘기를 알고 계시는데, 그거는 불과 4, 5천 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인류의 역사는 불과 10,000년 정도밖에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수백 배 더 오래된 역사를 인류는 살아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인류의 역사에서 우리의 무려 90% 이상, 95% 이러한 정도는 전부 다 우리가 수렵 시기에 살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수렵 안 하고 그냥 집에서 이렇게 마트 가서 장 보고 사는 거, 이거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인류의 역사의 90%, 95%는 전부 수렵 시대에 살았는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 진화 심리학자들은 현대인의 사회적 심리적 특성 중 대부분은 바로 이 수렵 시기에 형성된 마음을 갖고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결국 이 집단 사냥을 한 근본적인 의식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다는 뜻이죠. 이해가시죠? 그죠? 앞 시간에 일부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거하고 다 연결이 됩니다. 이렇게 서로 협력하고 사는 것이 우리 인간인데 어떻게 이기심만 가지고 인간을 평가할 수 한다는 것은 너무나 넌센스죠. 그죠?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호모사피엔스, 지금 우리 현생 인류죠. 그죠? 이 현생 인류에 대해서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왼쪽 그림은요, 호모 이렉투스, 그 다음 호모 네안데르탈린, 그리고 이게 현생 인류인데요.
자, 우리 약 15만 년 전에 시작된 현생 인류 중에서 지금은 이 호모 사피엔스만이 생존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왜 에렉투스나 네안데르탈인은 살아남지 못하고 호모 사피엔스만 살아남았느냐? 자, 이것이 바로 이들이 호모 사피엔스가 가진 바로 이 인성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결정적인 증거는요, 저희 3만 2천 년 전에 독일 슈타델 동굴에서 만들어졌다는 이 사자상인데요. 얼굴은 사자고 몸은 사람이죠. 이러한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호모 사피엔스입니다. 자, 그리고 이 그림은요, 이게 터키의 괴베클레 테페 유적지인데요. 약 12,000년 전에 만들어진 이게 700m 산 꼭대기에 이 기둥의 높이가 15m 정도 되는 아주 엄청나게 큰 돌들을 이렇게 쌓아서 신전을 만들었습니다. 이 돌이 이 근처에 있는 돌이 아니고 먼 데서 이걸 가져왔다고. 그러니까 이 12,000년 전에 어떻게 서로 협력해서, 그죠? 이거는 200명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닌데 엄청나게 많은 인원이 협력해서 이러한 신전을 만들 수 있었다는 것은 이 호모 사피엔스들이 얼마나 협력적 본성이 컸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이해가시죠? 그래서 호모 사피엔스가 오늘날 이 지구상의 주인이 되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자, 그러면 앞 시간에 일부에 제가 인공지능 얘기를 했죠. 그죠? 지금은 인공지능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인공지능의 시대는 지능은 필요하지만 의식은 반드시 있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시대가 왔습니다. 인간이 하는 대부분의 일을 인공지능으로 대체되는 시대. 여러분들, 우리가 동양의 바둑은 10여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인공지능이 넘볼 수 없는 분야라고 생각을 했더랬어요. 자, 그러나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몇 해 전에 구글의 인공지능 알파고가 세계 바둑계를 평정했죠. 예, 한국의 이세돌과 중국의 커제를 완벽하게 이기고 세계 바둑계를 평정했고, 지금은 바둑 두는 사회에서도 인공지능이 없으면 바둑을 논할 수가 없는 시대가 왔습니다. 자, 이러한 시대에 이 비의식 지능에 대한 유일한 대안은 우리 마음을 업그레이드, 마음의 지평을 더 넓혀야 돼요. 마음의 지평을 더 넓혀서 이러한 인공지능을보다 더 이렇게 뛰어난, 더 포용할 수 있는 마음을 만들지 않으면 우리 인간의 가치가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 인간의 마음 지평을 넓힐 수 있는 바탕은 바로 여러분들의 인성입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우리 눈앞에는 제4차 산업혁명이 다가와 있죠. 이미 우리 앞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의식하시든 못하시든 4차 산업혁명은 우리 앞에 와 있습니다. 자, 이 4차 산업혁명의 핵심 키워드가 바로 뭐냐면 소통과 협업 그리고 창의성입니다. 여러분들, 옛날에는요, 석기시대는 원시인이 개울가에 가서 돌 하나 들고 뚝딱뚝딱 두들겨서 창도 만들고 또 나무 꺾어서 활도 만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예를 들어서 전파 망원경을 하나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 분야의 많은 사람들이 서로 소통하고 협업하지 않으면 절대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 한 사람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그러면 이러한 시대에
소통하고 협업하고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이 근본은 바로 인간의 인성이라는 것이죠. 동의하시죠? 그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지금 우리 인간이 살고 있는 이 지구상에 정말로 심각한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처럼 심각한 문제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몇 가지를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볼 건데요. 그 중에 제일 1번이 바로 경제적 불평등입니다. 자, 사람이 살고 있는데요. 사람마다 다 능력이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 능력이 다르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벌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못 벌기도 합니다. 똑같은 기회가 주어져도 어떤 사람은 그 기회를 잘 이용해서 그것을 부를 축적하는 방법으로 쓰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도 많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회, 우리 인간 사회에 일어나는 모든 불평등의 근본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바로 이 경제적 불평등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미국이 가장 자유로운 나라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지만 어떤 면에서 미국은 가장 불평등한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인종차별. 이번에도 그런 일이 있었죠. 흑인에 대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거꾸로 놓고 만약 흑인들이 다 잘 살고 있다. 백인들이 못 살고 있다. 그럼 여러분들 흑인에 대한 불평등이 생길까요? 인종차별이 생길까요? 생기지 않습니다.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불평등의 근본에는 바로 이 경제적 불평등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사실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의 능력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많은 사회가 뭐 자본주의 국가, 사회주의 체제 실험을 했습니다. 이런 불평등을 해소하는 방법이 없을까 하고 여러분들 사회주의 체제가 뭡니까? 바로 이런 불평등을 해소해보고자 한 겁니다. 해소가 되었습니까? 해소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런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것은 결국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있다는 것이죠. 이걸 사회과학자들이 넛지라 그럽니다. 부드러운 자극이라고 해서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완화시켜 주는 거죠. 그래갖고 가진 사람들은 가지지 않은 다른 사람들하고 협력하고 사는 것이 훨씬 더 좋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고 그래서 특권의식을 내려놓고 또 가지지 않은 사람은 피해의식과 저항의식을 줄여서 서로 화합하고 사는 것이 더 좋다는 것을 느끼게 만들어주는 이것도 역시 그 핵심이 무엇이다? 바로 우리의 인성이라. 자, 그래서 인성밖에는 대안이 없다. 여러분들 지금 체제도 해결하지 못하고 어떠한 사회단체나 국가도 해결하지 못합니다. 결국 우리 개인의 마음속에 이 인성을 가지고 우리가 해결해야 되겠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인간 사회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요. 바로 공존의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에 이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는 하나의 순환고리를 이루고 삽니다. 인간만이 혼자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생명체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가 끊어지면 다른 존재도 존재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이것을 망각하고 인간 활동으로 인해서 많은 다른 생명체들이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특히 오늘날 심각해진 것이 바로 이 기후 문제죠. 기후의 온난화죠. 우리 인간 활동이 이유가 문제가 돼서 지금 이 지구상의 기온이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극지방에 이 얼음들이 녹고 온도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이 수온이 2도만 올라가면 물속에 사는 수중 생명들의 약 30%가 절멸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공존하는 의식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각 나라마다 또 사회단체가 열심히 노력하지만 결과는 실망스럽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시대, 그래서 이 학자들이 제6의 멸종기가 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거에 비해서 100배가 넘는 멸종 속도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심각한 시대가 온 것은 전부 우리 인간종의 활동 때문, 화석연료, 각가지 이러한 활동들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국가에게 맡기고 사회단체에만 맡겨갖고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이 지금 수치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것도 역시 뭐가 가장 근본이 되어야 되느냐면 바로 우리의 인성, 각 개인 속에 있는 인성이 근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절멸된 다른 많은 종들처럼 우리 이 지구상에는 수많은 종들이 살다가 사라졌습니다. 그것처럼 우리 인간도 역시 이 지구상에서 퇴출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절감하고 우리 후손들에게 공존할 수 있는 지구를 물려줘야 되겠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바로 우리의 인성이 있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고요. 여기까지 2부를 말씀드리고 다음 시간 3부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 인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